타너스님은 삼척 울진 공비 침투 사건, 미국의 월남전 패배, 박정희 대통령과 마오쩌둥의 사망,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예언들이 적중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인류의 미래도 예언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잠 못 이루실 겁니다. 전 세계 6명의 예언가가 모두 같은 해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올해 2025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계는 무너진다고 하는데 오직 한 나라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일까요? 저는 마르쿠스 밀러, 베를린 공과대학 천체물리학과 교수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오후 3시,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연구실에서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교수님, 혹시 동양의 예언서에 대해 아시나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예언 같은 미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낳았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 연구원의 다음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발견한 소행성 궤도가 이상합니다. 16세기 한 예언가가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예언에 나온 다른 내용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학자인 제가 예언을 믿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언이라는 것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가? 라는 회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격암 남사고, 타너스님, 허운대사, 그리고 현대의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알비레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한 만화가 이야기였습니다. 다츠키라는 여성이 그린 만화에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지만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저는 과학자로서의 이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해가 있었거든요. 바로 20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예언 내용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점이었어요. 첫 번째 갈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영국에서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우주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허운 대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다가 결국 멸망한다고 예언했고요. 알비렉은 아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으로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다츠키의 예언이었어요.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에 태평양 해저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동일본 대지진보다 3배나 큰 쓰나미가 동아시아를 덮친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과학적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지구물리학적 데이터, 천체역학 계산, 지정학적 분석. 모든 걸 동원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소행성 충돌 가능성도 나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예언가들이 세계적 재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유독 한 나라만큼은 다르게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격암 남사고와 타너스님은 2025년에 그 나라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심지어 다른 서양 예언가들도 동방의 용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멸망하는데 한 나라만 특별할 수 있나?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그저 피상적인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연구팀은 한국의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문화 영향력, 국제관계, 군사력. 모든 지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 기술, 조선업, 문화 콘텐츠, 화장품, 의료기술. 심지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 예언가들이 본 건 이미 시작된 미래였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저력,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단결하는 국민성. 이런 나라라면 정말 세계가 혼란에 빠져도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저는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독일 학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마르쿠스가 미쳤나? 한국을 그렇게 치켜 세우다니. 하는 반응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언가들이 본 2025년의 진짜 의미를. 세계는 큰 변화를 맞지만 그 변화를 이끌어갈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차분하면서도 효율적인 모습,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풍기는 자신감이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년에 큰 변화가 온다는 걸. 하지만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질 거고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다 예언해 놨거든요. 격암 남사고 선생님, 타너스님. 모두 이 시대를 내다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미신이라고 무시했던 예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삼성, LG, SK 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삼성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는 독일 기술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어요.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에 우리 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독일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만큼은. 하지만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견학하고 나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을 만드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 기술에서 독일을 완전히 앞서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인정해야겠구나.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매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독일을 추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6.25 전쟁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냈어.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거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언가들이 본 동방의 용은 기술이나 경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불굴의 정신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성을 말하는 것이었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독일의 우월성이 착각이었나? 정말 한국이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인 건가?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완전히 세뇌되어서 돌아왔군. 한국 정부에서 돈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허니트랩에 걸렸거나. 학과 동료들은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고 학생들은 제 수업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에 매수된 교수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제 스승이셨던 볼프강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르쿠스, 자네가 이럴 줄은 몰랐네. 독일의 자존심을 버리고 동양의 미신에 빠지다니. 정말 실망이야. 학과 회의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마르쿠스 교수의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언을 과학이라고 포장하는 건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그의 논문을 학회지에서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독일 학자의 이름으로 발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예언들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센 비난만 돌아올 뿐이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웃기는 소리야. 우리 독일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자네는 독일인의 자존심을 버린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홀로 연구실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나? 한국에서 본 것들이 그저 환상이었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2025년 1월부터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향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운 대사의 예언대로 홍위를 이루려 하는 모습이었죠.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자원, 고갈로 급격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양국 모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월에는 영국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위기와 이민 문제로 촉발된 잔혹한 전쟁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이런 뉴스들을 기록하며 동료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했습니다. 마르쿠스, 그런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언이 맞았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4월에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정말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새로운 도시. 근처 세계의 정원에서 유황으로 오염된 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날 학과 회의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마르쿠스,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아직 가장 중요한 예언이 남아있어요. 7월 5일, 5월 중순,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쿠스 교수님,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나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전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 국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적하던 소행성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가 말했던 예언이 설마 정말인 건가? 다츠키가 본 꿈이 현실이 되는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월 5일 오전 4시 18분. 그때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니.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오직 한 나라만이 희망을 제시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때까지 저를 비웃던 볼프강 교수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마르쿠스, 정말 확신하나? 예, 교수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예언가들이 본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중순,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쿠스 교수님,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나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전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 국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적하던 소행성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가 말했던 예언이 설마 정말인 건가? 다츠키가 본 꿈의 날짜가 7월 5일 아니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까지 있어요. 오전 4시 18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죠. 그때 한 프랑스 천체 물리학자가 물었어요. 만약 정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저는 갑자기 한국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에 연락해 볼까요? 저희 연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날 정말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독일에서 오셔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 정부 과학자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대응에 저는 경악했어요. 교수님, 사실 저희는 작년부터 이 상황을 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나라에는 격암남사고 타너스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 왔거든요. 정말로 한국은 동해안 대피 계획, 임시 방파제 설치, 비상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교수님, 우리 민족은 5천년 동안 이런 위기들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예언이든 과학이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죠. 그 순간 저는 왜 모든 예언가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언급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6월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영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양국 모두 자원 고갈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죠. 정말 노스트라다무스와 허운 대사의 예언대로 되고 있잖아.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도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교수님, 만약 정말 큰 재앙이 온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미리 구조 장비와 의료진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세계가 도와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이런 마음가짐을 보며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예언가들이 본 동방의 용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나라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7월 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츠키의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7월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공식적으로는 근거 없는 예언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재배치했고
일본은 동해안 지역의 비상 대피령을 검토하고 있었죠. 중국도 대만 침공 계획을 잠시 연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것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들을 도울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 발표를 본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한국이 정말 예언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건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건 예언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7월 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뭔가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죠. 교수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마중 나온 정부 관계자의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놀랐어요. 혹시 걱정되지 않으세요? 뭐가요? 다음 주면 그 날짜잖아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설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대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동해안 지역을 둘러보니 정말 완벽한 대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대피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죠. 왜 대피하지 않으세요? 한 어민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큰 파도가 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를 믿거든요. 그 신뢰와 자신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서울에서 만난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정말 큰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와야 하니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해서 뭐가 달라져요? 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마음가짐을 보며 저는 격암 남사고와 타너 스님의 예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백의 민족이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통일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다른 이를 돕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활이었던 거죠. 7월 4일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 나가 앉았어요. 내일이면 운명의 날이었죠. 하지만 한강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때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시네요. 내일 때문에 걱정되시나 봐요. 네. 솔직히 좀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전쟁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이제 이런 일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모든 예언가들이 한국에 대해 희망적으로 말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7월 5일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다츠키가 예언한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예언의 진짜 의미는 재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가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자 전 세계는 한국을 비웃을 줄 알았어요. 괜한 걱정을 했다. 예언 따위를 믿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재해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완벽한 사전 대비로 모범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7월 말, 정말로 중국과 대만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국이 갑자기 평화적 통일 논의를 제안해 온 거였죠. 허운 대사의 예언과는 다르게 전쟁이 아닌 대화를 선택한 겁니다. 8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자원 고갈로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9월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남북 평화통일 협상을 제안해 온 거였어요. 교수님,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타너 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여자 임금이 나온 후 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13년이었으니 정확히 12년 후인 2025년이었어요. 9월 말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중국의 변화, 러시아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위상 변화죠. 정말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었어요. 완벽한 재해 대비, 평화적 갈등 해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10월 중순, 마침내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격암 남사고의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70년간 분단되어 있던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 과정을 시작한다니.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아, 드디어 되는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마치 예정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11월에 저는 통일 준비 과정을 직접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한국의 진짜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갈등이나 대립도 없었어요. 오히려 원래 한 가족이었다는 분위기였죠.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생했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12월 말,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서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라는 확신을 말이에요. 이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평화로 만들고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들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가 1년 전에 말했던 통일이 정말 현실이 되었거든요. 마르쿠스, 정말 놀랍군. 어떻게 이 모든 걸 알 수 있었나? 자네가 한국에서 본 게 정말 특별한 것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죠. 2025년 말, 저는 독일 최대 신문에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인류의 미래였어요. 저는 평생 독일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후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화합으로 만들고 자신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평화를 생각하는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가들이 동방의 용 100의 민족의 부활을 예언한 이유입니다. 기고문이 실린 후 독일 전역에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죠. 2026년 초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초빙 교수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곳에서 진정한 미래를 배우고 싶어요. 고별 강연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환갑이 다 되어서야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발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갈등이 아니라 화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독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진짜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배우러 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땅이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한국에서 인류의 미래를 배우는 것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해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던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 한국은 단순히 예언이 맞아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희망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독일 물리학자 마르쿠스 밀러 교수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언가들이 수백 년 전부터 내다본 2025년,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일부 예언들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죠. 한국이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희망의 땅이라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